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291쪽 양도소득세, 산출세,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하고 신고납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죠.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데 올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에 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2월 첫 주에 개정법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 한꺼번에 해설을 하고 수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수업에 관련된 부분만 수정을 하고 가죠. 여러분 291쪽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도표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 옆에 세율에 초과 누진세율이 6%부터 38%로 되어 있죠. 6%부터 38%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6%부터 40%까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체적인 초과 누진세율은 뒤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세율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등기 여부,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 종류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거기에 밑에 1번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하나 확인하고 갈 것이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읽고 가다 설명하죠. 거주자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여기서 출치고 갑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까지. 자, 하나의 재산이 여러 개의 세율에 해당이 될 때는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해서 나온 세액을 비교해서 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세액을 계산해서 산출된 세액, 왜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과 일반 세율의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세율은 높아도 누진세율로 가면 세 부담이 적게 나올 수도 있죠. 일반 비례세율로 적용했을 때와 6%부터 40%까지 그 세율이 두 가지 중복됐을 때 세율은 높아도 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큰 걸로 한다. 그 부분 점검하시고 다음 구체적으로 밑에 세율에 대해서 보시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요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거기에 보시면 미등기 자산은 70%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지만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갑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6%부터 초과 누진세율 6%부터 40%까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 중에 우리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요 세율에 10%를 할증해서 과세를 하겠다. 할증과세합니다.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10%를 할증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16%부터 크게는 50%까지 이와 같이 10% 할증해서 과세를 한다. 요거하고 다음 두 번째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각종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는 각종 회원권을 양도할 때, 그리고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 여부 관계없죠. 그리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6%부터 4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서도 주택이 있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 요거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비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1년 비만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 다른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우리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40%를 적용한다.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인 6%부터 40%, 이것도요, 일반 부동산은 2년 이상, 상가 등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1년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6%부터 40%,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세율이 있고,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죠. 그래서 291쪽 밑에 6%부터 38로 되어 있는 것은 60%부터 40%로 수정하고, 맨 밑에 칸에 기타 자산은 6%부터 40%까지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럼 6%부터 초과 누진세율은 제일 첫 단계가 6%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 40%까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은 다음 페이지 292쪽 맨 위에 있죠. 자, 첫 번째 칸에는 1200만 원 이하, 두 번째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 번째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네 번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네 번째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마지막 칸에 1억 5천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수정합니다. 자, 1억 5천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억 이하입니다. 5억 이하.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추가로 생겼죠. 5억 초과,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초과 그러면 옆에 이렇게 되겠죠. 1억 7,060만 원, 1억 7,060만 원 더하기 5억 초과 금액이죠. 5억 초과하는 금액의 40%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2페이지 초과 누진세율의 다섯 번째 칸에 1억 5천만 원 초과는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이하, 이렇게 요걸 추가로 넣어주고, 한 칸 밑에 6단계로 5억 초과할 때
1억 7,060만 원 더하기 5억 초과하는 금액의 40%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에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참고로만 보시고 중소기업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제외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20%로 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대기업의 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 1년 이상이면 20%. 그래서 주식은 10%, 20%, 30%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우리 주식에서 파생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0분의 75 범위에서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이 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식은 별도로 정리할 건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은 50%, 1년 채웠으면 40%, 2년 이상일 때는 6%부터 40%까지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1년 미만 보유했어도 50%가 아니라 4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부터 38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6%부터 48. 자, 그러면 292쪽 양가로 3번 특정 지역의 할증 세율 그랬어요. 자, 또 우리 세율에 특정 지역 그랬죠.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묶여놓은 지역이죠. 묶어놓은 지역, 이런 지역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죠. 부동산이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을 때 법률을 뜯어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만약에 국세청장이 지정을 한다면 이 특정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는 걸 예방하고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율을 규정했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에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거나 또는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 이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 세율 6%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세율에 10%를 부과하겠다. 할증해서 과세하겠다 얘기입니다. 10%를 할증 과세한다. 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부터 40%인데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한다면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해서 결론은 16%부터 50%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 지역에서도 2년 미만, 자, 비사업용 토지 등을 2년 미만 보유를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 토지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이면 1년 안 돼서 팔았으면 50% 또는 40%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16%부터 50%까지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산출한 세액이 세액 중 무한거 큰 세액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1세대의 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면 원래는 일반 세율 6%부터 40% 적용해야 되는데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10%를 부과하겠다.
할증하겠다. 그래서 16%부터 50%까지 적용하는데,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그때는 2년 미만 중에서도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이 둘 중에 하나 세율과 16%부터 50%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 큰 세액으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투기지역입니다. 특정지역. 그래서 지정지역이라고도 하는데 292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 6%부터 40%, 그것도 수정이죠. 6%부터 40%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정지역 안에 1세대 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 세율의 10%를 적용해서 더하여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이렇게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과 비교해서 산출된 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292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여러분 양도소득세 지금 세율을 하다 보니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2년 이상이면 3년 4년 다 똑같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는 2년 이상이면 다 똑같아요. 20년을 소유했던 30년을 가지고 있다 팔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보유기간의 계산 특례에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1번이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을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홍길동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래서 상속받는 누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상속을 받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쯤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를 한다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래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다면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특별히 단기간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부담했고 또 6개월 안에 팔았다고 해서 이걸 투기로 본다면 세부담이 너무 막중하게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팔았다 아니면 1년 안에 팔았어도 이것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취득에서 양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은 세율 적용할 때만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을 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유기간 소급한다. 요거 하고요. 그 밑에 2번이죠. 2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대한 그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즉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의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부부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요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고, 특히 2번에 나와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할 때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에도 여기와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세율 적용할 때만 소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5번에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 특례, 이것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각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박스에 보시면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일반 세율, 이것도 수정해야죠. 6%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2번 1부터 4까지 규정에 따른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합계해서 그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실까요? 자, 만약에 1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상가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양도를 했다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이면 50%입니다. 50% 적용해서 나온 이 산출세 나와 있고, 또 올해 가기 전에 한 10월 달쯤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고 가정해봐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양도했다. 주택, 요거는 상가. 자, 이러면 1년 미만이니까 요거는 40%지 않습니까? 40%. 이렇게 해서 각각 나온 요거 합친 거, 합친 요 세액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세요. 또 하나는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합친 요 두 개 합산해서 합계 과세 표준 합계액에다가 6%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이 세액 있죠. 요거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 중에 세액이 부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1월 달에 부동산 양도에서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했고, 또 10월 달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나왔다. 이 두 개를 합친 요 세액과 이것의 과세 표준, 1월 달, 2월 달에 양도한 자산의 과세 표준은 다 합계해서 이와 같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이 세액, A와 B의 이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부한 거 큰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 전반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핵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 미등기는 70%다. 1년 미만은 50%, 등기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인데, 이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1년 미만이라도 40%로 가고 1년 이상이면 6%부터 38%,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상관없이 6%부터 4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될 때는 각각 세액을 계산해서 둘 중에 세액이 큰 것으로 한다.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 안에 부동산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 세율, 즉 6%부터 40% 이와 같은 세율에
10%를 부과하겠다 할증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50% 또는 40%를 적용해서 나온 세액하고 일반 세율의 10% 할증해서 나온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것으로 한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또 하나는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특히 이와 같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도 그렇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계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피상속인 소급하는 건 세율 적용할 때만 특별히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293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출할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등기 자산이 나옵니다. 미등기 자산.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 뭐예요? 등기 대상 자산하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죠. 등기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이와 같은 미등기 양도자산, 일명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투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294쪽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법상 불이익에서 첫 번째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라면 원칙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비과세 대상 외에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제한법의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미등기 자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 70%를 적용하죠. 이것이 양도소득세 세제상 불이익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할 때 미등기라면 원래는 등기됐으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데 미등기는 0.3 이렇게 공제액도 적죠. 이런 세법상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미등기 자산이라도 특별히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그 밑에 이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요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자산 제외 이 얘기는 뭡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하고 양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장기 할부. 자, 여러분 부동산을 할부 조건으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여러 차례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대금 결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면 등기 못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그건 할부 조건이기 때문에 거래 조건상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중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중고 차량으로 할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과 똑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취득하는 과정에 대금 결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법률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묶여져 있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등기가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했던 각종 사유로 인한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허가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했던 주택, 즉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다만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아서 무허가 건축물로서 등기가 안 됐겠죠.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면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 바꿔서 농지가 있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나 8년 작용한 농지에 감면 대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농지도 미등기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고 작용 요건을 다 충족하고 양도하는 농지인데 다만 등기를 미등기 안 한 상태로 양도를 하더라도 그건 다른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3번, 4번을 정리하면 3번은 농지는 미등기라도 비과세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은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은 2년 보유했으면 미등기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그건 미등기죠.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된다면 그건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6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채비지 같은 거죠. 또는 7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또는 각종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 받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환지 처분 받기 전에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환지받을 토지를 제3자한테 양도를 한다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7가지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를 했어도 미등기로 보지 않죠. 그럼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미등기 세율이 아니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다룰 때 뭐라고 하느냐? 법령이 정하는 재산은 제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서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미등기 자산 그래놓고 가로 열고 이렇게 나와요. 자, 미등기 자산인데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한 1번서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1번서부터 7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입니다. 다음 295쪽에 나와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시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실무적으로 보시라고 도는 거죠.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업무용에 이용하지 않는 거,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임야,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목장용지, 나대지 이런 것 등이 바로 뭐냐?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해서 시험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비사업용 토지도
2017년 1월 1일부터 양도할 때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종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해서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7년서부터 양도를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거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일반 세율에 즉 6%부터 40%에 10%를 할증과세한다. 요거.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과세를 한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준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교재 298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예정신고예요. 왜? 2010년까지는 예정신고는 선택이었었고 확정신고해도 되는데 예정신고를 미리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2011년서부터는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예정신고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다음 연도 가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없고 확정신고 할 필요 없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요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298쪽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신고 의무자 그랬어요. 거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내 납세지하면 소득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라. 이때 중요한 거 줄쳐요. 세 번째 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왔을지라도 거기까지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다면 그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추계 결정을 해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3번 납세지 어디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거주자 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지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머무르는 장소를 거소지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이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럼 방가로 2번에 비거주자 그랬죠. 비거주자의 첫 번째 줄,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근데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세 번째 줄 줄치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라. 그렇다면 오른쪽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까지 하느냐, 자산별로 다르죠.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오늘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면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죠.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있어요.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 주식은 어제도 오늘도 수시로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는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겠다.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예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주식도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죠.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하라. 이렇게 2016년 작년까지는 예정신고 기한이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세 번째 방가로 2번 밑에 주식 및 출자 지분 밑에 참고로 하나 요거 개정된 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 부분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받는 사람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통일시켰다. 같이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요 증여일이 아니라 자 양도일이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것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는 기본이 증여지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팔은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죠. 그랬을 때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기간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거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300쪽에 보시면 6번의 예정신고 서류 제출이나 확정신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별도로 정리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1쪽에 보시면 7번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자, 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무신고 납세 의무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내용 똑같고 취득세에서 얘기한 가산세 같이 갑니다. 다음 부정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법정신고기한 즉 예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면, 부정하게 신고 안 했으면 그 신고로 납부해야 될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음 그 밑에 방가로 2번 일반 과소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10%를 적용하죠. 그러나 그 밑에 2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는 과소신고분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을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세법과 똑같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산식이니까 계산식이니까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 날짜 계산이죠. 거기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해서 1일에 10,000분의 3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다음 연도 가서. 근데 우리가 하나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많이 다루니까 여기서 시험에 관련해서 기억할 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 밑에 방가로 4번에 가산세 이중부과 배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거 확인해 볼까요?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를 하는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302쪽의 두 번째 줄까지만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밑에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대상자 그랬죠.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 그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안 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뭐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예정신고했으면 원칙이 그 소득에 대해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음 303쪽에 보시면 10번 이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기간 지나고 일정 기간까지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303쪽 맨 밑에 요건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봐라 초과해야 된다. 다음 장 그럼 분할납부 기간은 예정신고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든 기한이 경과하고 지나고 2개월 이내죠. 지난 후 2개월 이내 일부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3번 분할 납부 한도가 나왔죠. 1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고, 또 하나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리고 양가로 4번 분할 납부 신청은 1번 예정신고 기한 내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그리고 확정신고를 기한 내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11절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징수, 이것은 우리 앞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설명드렸죠.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추계결정 경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때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니고요. 307쪽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잠깐 보죠. 자, 국외자산, 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첫 번째, 누구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거주자예요. 거주자에 한해서만이다. 다시 말하면 5년이라는 얘기는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는 해외 부동산 양도한 것도 우리나라 자산 양도한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누구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로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또는 거소를 둔 자,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원칙이 뭘로 하느냐?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 또는 취득할 때 당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되, 그 실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그때 당시 그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해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해외 자산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산 양도에서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율, 비례세율,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해외 자산,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비례세율 적용하지 않고 우리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6%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례세율 10%, 20%, 30%, 70% 이와 같은 비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해외 자산은 미등기 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자산이냐 등기를 했느냐 관계없다. 그러니까 70%짜리 이와 같은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국내 자산과 똑같이 분할 납부, 그리고 무슨 신고, 예정 신고 또는 뭐요? 확정 신고, 이런 부분은 국내 자산과 규정을 그대로 보하겠다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만 메모 한번 하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307조 1번 누가 납세 의무자냐, 두 번째 줄 당해자산 외국에서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해외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2번 과세 대상 국내 자산과 똑같고, 다음 세 번째 1번 양도가액 그랬죠. 거기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한 자산에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뭘로 시가로 한다. 요거 다음 장에 거기 양도차익 양도소득 기본공제 밑에 미니 강의 있죠. 거기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나 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 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 자산과 똑같죠. 그래서 292페이지 아까 양도소득세 초과 누진세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이하 이렇게 적고 마지막 칸에 하나 더 표시하면 되죠. 5억 초과하는 건 1억 7,06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그죠? 더하기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40% 이렇게 한 단계 더 표시를 해서 6단계로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5번에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국내 자산과 똑같고 그죠? 분납도 국내 자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그리고 분할납부, 그리고 국외자산에까지 정리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